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또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또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곧바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말 그대로 국민의 삶, 또 국가적 운명을 담보로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번 특검 과정에서 특정 종교 세력이 다수 국민의힘 정당 내로 들어와서 정당 정치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조차 불법적인 것으로 만든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 또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의 문제를 외부의 요소로 희화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석의 요소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안에 있는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리한 시간적 소모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방기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격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비쟁점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다수가 그렇고요. 그중에는 69개의 핵심적인 민생 법안 또한 있습니다. 매번 국민의힘이 민생의 문제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국회 안에서 행동을 할 때는 국민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문제, 우리 기득권의 문제에만 매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수 국민들이 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단호한 태도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제들에 관련돼서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들의 민생 회복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뭐 비쟁점 법안도 있는데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지금 입장인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운명을 가로짓는 그러한 정부 조직법이라 그러면은 예. 여야가 합의를 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지적하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시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금융을 국가 경쟁력으로 키우겠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오히려 금융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3개의 기관이 금융을 감독하는데 앞으로 민주당식으로 개편이 되면 감독 기관이 4개가 돼요. 시어머니가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현업에서 어떻게 규제가 더 강화되는데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독일과 영국 사례에도 우리가 봤어요. 에너지는 지능입니다. 그러면 AI 이재명 대통령이 키우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에너지 지능 정책이 돼야 돼요. 하지만 환경은 규제잖아요. 근데 환경과 에너지 지능을 한 부서에 두겠다?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독일에서 실패한 사례를 봤단 말이죠. 그러한 두 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정말 국가의 운명을 가로짓는 정말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라면은 현장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야당의 건전한 목소리도 들어야죠. 하지만 수적 우위를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실패했다. 그럼 국가 운영이 실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했다고 하고 말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하는 거죠. 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 이 법안의 반대 입장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이 검찰의 태도를 보고 정말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내란 사태 때 검찰이 어떤 태세를 취했습니까? 이 내란과 관련된 위법성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서 그 어떤 의견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란이 일어난 당시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일까지 벌였었죠. 이것이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검찰이 이 개혁의 대상이 된 이후에는 차곡차곡 쌓아온 본인들의 가오가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 수사를 한다거나 부실 수사를 하거나 혹은 서울시 간첩 공무원단 사건 같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서 기소하고 수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왔고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세우거나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행동에는 그동안 게을리해왔다라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었고 이 기소와 수사 분리의 과정에 관해서는 이미 헌재에서 2022년도에 합헌이라고 판결을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시대적 과정으로 이어온 것이고 이 과정을 자초한 것이 검찰 스스로에게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어떤 공포심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검찰의 개혁이 타당하다라고 기울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검찰은 국가 행정 조직의 한 조직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치적 활동을 해왔고 정치적 중립조차 위반하는 행동을 무수히 보여왔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이고요. 이 지역에서 볼 때 현재 오늘 검찰총장 대행이 했던 얘기는 이 참 호환무치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후한무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도 검찰이 잘못했고 과거를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정말 그러한 논리로 입각해서 간다면은 왜 공수처는 더 강화하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개혁이고 공수처는 더 강화한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특검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요. 더 센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모순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도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반성을 하는데 올바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냐? 결국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수사 보안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에 관해서 권한과 어디에 둘 거냐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은 행안부 안에 모든 수사기관의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검찰의 개혁을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검찰이 반성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하고 개혁을 동의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이냐 이게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는 개혁하자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공수처는 민주당 입맛대로 더 센 공수처법을 만든다?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지금 현행에는 직권 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그리고 뇌물수수 이런 정도만 공수처의 수사가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범죄를 확대를 시켜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별건 수사의 모수점. 그래서 별건 수사를 못 하겠는데 이제는 공수처에서 별건 수사가 가능해요. 이건 민주당의 모순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다른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자, 저희는 주제를 좀 넘어가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일을 삼권 분립 사망일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역사의 코미디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먼저 여야의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률인 삼권 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결국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예,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은 데 이어서 앞서 이제 들어봤습니다만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과 추미애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만이죠. 오만인 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인식이 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된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거지만 그 권력이 헌법과 법률 위에서 행해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치국가입니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헌법을 위배하고 그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고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민주당 입맛대로 모든 법을 만들고 개정하면 된다는 그런 진짜 오만이거든요. 상권분립의 정면 위배되는 거죠. 단적으로 그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은 대한민국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내어놓은 그러한 내란 특별재판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아직까지도 법관을 추천한다 그래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단적인 애가 민주당의 입법 권력으로 모든 것을 법안을 만들면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이 있는 건 알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차라리 탄핵을 해야죠. 근데 사법부를 급박하고 대법원장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한다. 그리고 루머에 의한 그러한 유튜브의 그런 전원을 민주당의 루틴처럼 국회의원들이 전하고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특권에 숨은 거잖아요. 면책 특권에. 하지만 이제 와서 유튜버에게 물어보라. 그 루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에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재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회동을 했다? 이제 유튜브한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모순이고 민주당이 정말 오만하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모든 것을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설 수 있으려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래서 탄핵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본인들도 이제는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예. 지금 이창근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사건은 분명히 분리돼야 되고 그것은 헌법의 가치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권이 분리는 되고 독립돼야 되는데 네. 그중에 한 기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국정의 가치를 헌법의 가치를 국가의 가치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갈 때는 그것을 제재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것도 또한 나머지 두 기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 감찰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과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내부를 진단하는 것이 있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로 불려가서 거기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형을 받기도 하고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예. 이런 점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 체제 또 사법부 체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불신이 생긴 이유가 다양한 방면에서 있었습니다. 그 시초는 내란 사태 때
사법부가 그 어떤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고 잘 아시다시피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성격상 군사재판소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법권을 장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 가치, 헌정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법부는 당당하게 이것이 위법이라고 분명한 의사 표명을 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 쿠데타 이후에 이 친위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기현 재판부가 이 내란 사태를 재판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속 취소라는 희대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지기현 판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룸사롱 건이라든지 비리와 관련된 감찰 또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관 체제에서는 그 어떤 의견 표명이나 이것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이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 또한 망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도 이렇게 추석을 요구해서 합법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내용만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조희대 대법관과 관련해서 개인의 문제에 침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수장으로 있는 분으로 인해서 이 조직 전체가 정치적 중립을 방기하고 있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국회에서 이런 모든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의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당당하시다면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소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합리적인 이유라면 수긍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정당하게 사법권을 독립시켜주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회동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지금 회동설과 관련한 유튜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좀 상당 부분 규명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요?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은 당당히 그 유튜버뿐만 아니라 그 유튜버의 말을 전한 의원들도 그게 진원이 어딘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야죠.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킬까요? 전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가 열리기가 그렇습니다. 힘들 거라는 예. 게. 왜냐하면 저희 당이 열세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이 그러한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연다면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본인들도 응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저는 응하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와서 유튜버에게 물어보라? 그게 어떻게 할 소리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거예요. 지난번도 어떻게 했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사건. 그 면책특권 뒤에 숨은 국회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다만 민사처벌은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새만금 청장으로 당당히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의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당당히 탄핵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돼요. 하지만 그것은 행하지 않고 망신 주기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그 나머지 법관은 모두가 다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이 지키는 그러한 상권분립에서 헌법을 지키는 정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정말 당당하다면 저희 청문회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동설 관련해서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회동설 관련 청문회 자체가 열리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희석시키는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질을 깨뜨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독립된 기관으로서 3권은 분립되어 있는 것이 맞고 독립성도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입법기관이 국회 안에 있는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의 시민들은 가질 수 없는 막강한 권한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면책의 특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적으로 조희대 사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여전히 혹은 윤석열 전 정권의 내란 사태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분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을 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제보가 있었고 2차적으로 전 정권의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어떤 분이 또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중 검증을 했다라고 현재 저희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묵과하고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청문 절차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진화될 수 있는지. 그러면 국민을 대의하는 역할을 그 누가 할 것입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확실한 수사와 조사처럼 마치 나와 있는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그때 얘기한다. 그랬을 때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또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사례가 바로 윤석열 내란 징조에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당에서 작년 윤석열 내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징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들 또 심지어 전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씨조차도 마치 조롱하듯이 이 시대에 이게 맞는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 실행되었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들의 대의자로서 대의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김건희 씨 첫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가 됐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재판 시작 전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장면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적어도 본인은 언론에 노출된다는 걸 알았다면 사과라든지 좀 더 겸손한 모습도 좀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본인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본인의 지지층이 여전히 윤어게인가 이런 부정선거론을 내세우고 있는 그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을 향해서 본인의 처지가 어떤지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약간 붕괴감이 있었고요. 아울러 이분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수사에는 나오고 있지만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오늘 또 재판부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 했을 때는 또 노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이걸 볼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라는 인물이 그동안 V0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렴치한 태도를 계속 일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과 분노가 더 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오늘 이제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면서 재판 전의 모습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오늘 모습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쉽죠.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자꾸 이제 국민의힘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부시키는데요. 저희는 단언컨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당히 재판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무죄라면 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국민들한테 정말 송구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오늘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더 이상 저희 당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결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당당히 재판에 임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할 거 사과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